체질 진단을 해보고 목양 체질인데 해산물을 끊게 했더니 매 해마다 용종이 생겨서 내시경을 떼는데 해산물을 끊는 이후로 용종이 한 번도 안 생겼다. 뭐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오메가3 관련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과거부터 오메가3는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먹던 오메가3는 어류 지방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대부분이었고, 이 연구는 에스키모인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스키모인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됐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먹는 식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류지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육류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었고, 유럽인들은 많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얘네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건강한데 차이가 뭘까라고 해서 차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고래고기라든가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들을 먹고 있었던 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에스키모인들 중에서는 토양이나 토음이나 금양 체질이 많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게 잘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결과적으로는 해산물을 섭취하는 에스키모인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본의 어떤 왕 한 명이 700년 동안인가 고기의 섭취를 금한 적이 있대요. 일본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목양이나 모금 체질들은 도태된 거죠.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이나 모금 체질들이 전부 다 자취를 감췄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산물이 잘 맞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금양 체질, 금음 체질,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산물 위주의 식단이 그들의 식탁의 문화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이 대표적인 장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식단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체질이 잘 맞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먹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만큼 육해공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원료로 쏠리면은 반드시 그 반대로 부작용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홍삼을 면역 강화 식품으로 홍보를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삼을 먹으면은 누구에게나 면역이 다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고, 반대로 홍삼을 먹으면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죠. 대부분 홍삼을 먹고 나서 이런 거 좋아졌어요. 환자분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홍삼을 먹고 제가 무슨 병이 나았어요, 이런 목소리만 들리지, 홍삼 먹고 제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런 목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는 게, 홍삼 먹고 면역이 올라가서 애들이 감기가 안 걸리고, 홍삼을 먹고 아토피가 나았고, 홍삼을 먹고 애들이 밥도 잘 먹고, 이런 것들만 자꾸 보니까 엄마들도 무작정 아이들한테 홍삼을 먹이려고만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홍삼이 잘 맞는 경우에만 먹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홍삼이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쏠려가지고 홍삼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죠. 또한 정반대의 나라도 있거든요. 유기농 방목 고기 먹는 에스키모인과 몽골인은 건강하다. 몽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육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야채는 거의 구할 수가 없대요. 대부분 먹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이런 고기를 위주로 먹겠죠. 근데 몽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몽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고 사람들은 그런 육류가 적합한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됐어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몽골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에 안 맞는 사람은 일찍 죽겠죠. 병에 걸려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이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몽고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식단을 그대로 먹으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거봐, 고기 먹어야 돼,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해산물에 적합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연구들은 몽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 아니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 또 일본에서 와규 고기를 키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를. 그런 애들은 자기들이 이제 먹어보고 고기가 잘 맞으니까
고기를 이제 사서 팔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연구 표본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기가 이롭다고 나오겠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산물이 이롭다고 나오겠고, 그렇게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표본 집단이 어떠한 집단으로 뽑혀 있느냐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맥거번 보고서라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의 영양 문제를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 토대로 10년대 이후에 미국의 영양 정책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이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암 같은 발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상원 의원이 이제 연구를 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애들이 기름진 식습관, 햄버거, 피자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애들에게 이런 음식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영양관리를 한 결과 미국인들의 여러 성인병 발병 위험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햄버거나 피자를 먹고 그 음식, 밀가루 음식과 유지방과 그다음에 고기, 육류가 잘 맞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온갖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밀가루 음식과 고기와 유제품이 안 맞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밀가루 음식, 빵, 고기, 버터, 치즈 이런 걸 안 먹기 시작하니까 건강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개선이 된 채로 미국인들은 계속 건강하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반대로 요즘에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 위주로 웰빙 트렌드가 불면서 야채, 샐러드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해독 주스를 마시고, 생선을 먹고, 오메가3를 먹고, 이런 게 많이 유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이 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먹고 또 다른 질병이 생길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의 식단에서 그러한 식단이 대세는 아니죠. 여전히 미국 가면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게 그들의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연구에 포함이 됐느냐가 결국에는 그 연구의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80억 전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표본이 뽑혔냐에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체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에요. 장기의 배열을 보고 장기의 강약에 따른 사람을 분류한 게 이제마가 시작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장기, 폐비간신이라는 4가지 부의 장부의 강약을 보고 그 강약에 따른 체질을 분류한 게 이제마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사람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마가 사람을 관찰한 결과 사람은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이 있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이 있고, 비가 크고 신이 작은 사람이 있고,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분류를 해서 이제 그 분류를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나눈 거고, 그 나눈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체질 분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체질이야 라고 물어보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 체질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명확하게 내가 태음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의 결과 이게 태음인의 혈액이 나오면은 태음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체질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한의사한테 갔더니 나를 태음인이라고 하는데 또 얘한테 가면은 얘는 소음인이라 그래.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신뢰감을 주는 쪽으로 눕혀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연구 또한 마땅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한의사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폐, 비, 간, 신이라는 네 가지 장부의 기능적인 강약을 통해서 체질을 나누거든요. 근데 체질이라는 거는 병의 뿌리가 되는 장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가 병의 뿌리인 체질이 있어. 폐의 기능이 너무 왕성한 게 문제면은 금음체질, 폐 기능이 너무 약한 게 문제면은 모금체질, 비의 기능이 너무 왕성한 게 문제면은 토음체질, 너무 약한 게 문제면 수음체질, 이렇게. 그래서 그 장기가 가지고 있는 강약에 따라서 병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장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폐는 하얀색, 백색, 소화기는 노란색, 황색, 간은 파란색, 청색, 신은 검정색, 흑색. 그래서 이 색깔을 가까이 했을 때 피부에 닿게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거나 피부에 색칠을 해놓거나 그러면은 몸이 릴렉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백색을 피부에 가까이 했는데 몸이 릴렉스가 됐고 황, 청, 흑색을 가까이 했을 때는 릴렉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폐가 병의 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릴렉스가 되는 거는 근육의 이완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행적으로 볼 때 폐에 비속되어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고, 하얀색을 가까이 했을 때 몸이 릴렉스가 된다는 건 폐가 병의 뿌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얀색을 가까이 했는데 몸이 릴렉스가 되면은 그 사람은 금음체질이나 모금체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양체질이시니까, 토양체질, 만약에 검정색이, 내가 검정색을 입었는데 몸이 막 편해진다, 그러면은 토양 아니면 수양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또 그럼 토양과 수양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만약에 토양 체질에 맞는 자극을 했을 때 몸이 릴렉스가 되면 토양이고, 수양한테 맞는 자극을 했을 때 몸이 릴렉스가 되면 수양이고, 이렇게 나누게 돼요. 결국엔 중요한 건 근육이 이완되는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 외모와 체질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형을 가지고 체질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깨가 딱 벌어지면은 소양인, 태양인, 그 다음에 어깨가 좁고 허리가 크면은 소음인, 그 다음에 뚱뚱하면 태음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모, 얼굴 형태, 체형, 이런 걸 보고 체질은 분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토양체질 여성분들은 이상하게 좀 체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잘 드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도 결혼 전에는, 애 낳기 전에는 날씬했다, 그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살찐 모든 사람이 토양체질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체질적으로 약한 부위와 질병의 발생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양체질을 기준으로, 토양체질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많이 걸리는, 암에 걸리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갑상선암, 그 다음에 자궁암, 난소암. 근데 뭐 유방이나 자궁, 난소나 갑상선 이런 거는 토양체질이 약한 부위인 자궁, 방광, 신장과는 관련이 크게 있진 않잖아요, 자궁 외에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체질들이 매운 걸 좋아하면 공통적으로 유방, 갑상선, 자궁, 난소, 간 이쪽 부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목양 체질들이 해산물을 좋아하면 대장에 용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진짜 많거든요. 체질 진단을 해보고 목양 체질인데 해산물을 끊게 했더니 매 해마다 용종이 생겨서 내시경을 떼는데 해산물을 끊는 이후로 용종이 한 번도 안 생겼다, 뭐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해산물을 좋아하는 목양 체질이면은 대장 내시경 하면은 용종 많이 생기죠, 뭐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 거죠. 높은 확률로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용종이 생기면은 목양 체질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대장 용종은 어떤 체질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다만 목양 체질이 해산물을 좋아한 경우에는 용종이 높은 확률로 생겼어요, 대장 용종이.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가 해롭겠죠. 오메가3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댓글 중에서 조금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댓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내용이라도 전부 다 상관없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